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인연과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의 한 정류장에서 시작됩니다. 68세의 버스 기사 박도윤과 그가 만나게 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산 덕천동의 버스 종점. 새벽 5시 반 마지막 배차를 마친 박도윤은 운전석에서 내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핸들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 말순의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이었죠. 12년 전 아내 서진과 헤어진 뒤 도윤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 옆 낡은 벤치에 앉아 지친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그때 누군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속이 데워지실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63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종이컵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생강차의 따뜻한 김이 새벽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성은 정아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만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살짝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벤치 한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생강차를, 때로는 따뜻한 식혜를, 때로는 그냥 빈손으로 와서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의 정막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진의 발걸음 소리, 종이컵을 건네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위로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 보여서요. 하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따뜻한 차 한 잔 얻어 마셨어요. 말수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들아, 혼자서만 살지 마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혼자서만 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하진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이 모두 도윤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바자회에 들렀습니다. 말순이 젊은 시절 다녔던 교회였는데 가끔씩 이런 행사에 나가면 예전 기억을 더듬어내곤 했습니다. 바자 한편에서 헌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도윤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적힌 상자가 보였습니다.
매직펜으로 삐뚤빼뚤 쓰여진 김서진이라는 글씨. 12년 전 떠난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어디서 온 건가요? 도윤이 받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몇 달 전에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기증받은 거예요. 주인을 찾지 못해서 바자에 내놓았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도윤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 병원 영수증 더미, 그리고 대부업체 이자 납부 확인서들. 가계부를 펼쳐보니 도윤이 알고 있는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 엄마 투석비 마이너스 150만 원, 이자 마이너스 45만 원 연 35%, 이번 달 원금 상환 마이너스 50만 원, 대부업체 전화 마이너스 오후 3시, 독촉 심함.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관련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도윤과 서진이 헤어지기 전 6개월간의 것들이었습니다.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투석 스케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윤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색 펜으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달은 막았다. 도윤이는 모르게 해야지. 그 사람 자존심 강해서 알면 더 힘들어할 거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왜 아내가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고른 잠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가지만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진의 필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 상자가 호스피스 병원에 있었을까요? 새벽이 되어 정류장으로 나가니 하진이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과거에 놓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죠. 하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과거에 놓친 것들. 도윤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사회복지사 김민정을 만나러 간 날, 도윤은 용기를 내어 12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진과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 병원에서 아내가 모르는 남자와 말다툼하는 걸 봤어요. 그 남자가 돈 더 가져와 이자만 내서 뭐 하냐고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정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 기록이나 보안 자료 같은 것 말이에요. 며칠 뒤 민정 복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병원의 보안 일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12년 전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날짜 맞죠? 오후 2시경 계단참에서 있었던 일이요. CCTV 화면에는 도윤의 기억과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진이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맞았지만 그 남자의 정체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 근처에서 활동하던 사채업체 직원입니다. 병원 주변에서 환자 가족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일삼던 사람이에요. 보안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인께서 몇 달 동안 이 사람한테 시달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투석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서 손을 댔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고생하셨던 거죠.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진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자신 몰래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날 다툼은 부인이 더 이상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협박한 거예요. 돈 못 가져오면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12년 동안 서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발견한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가계부 중간쯤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한테 말할까? 아니다. 그 사람 성격에 자책만 할 거야. 혼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도윤은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진을 만나자마자 도윤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2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진은 조용히 들어준 뒤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을 아는 건 언제든 의미가 있어요. 그날 하진의 말이 도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년간의 오해가 풀렸지만 이제 서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정복지사의 도움으로 우체국을 찾았을 때 도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자신 앞으로 등기우편 2통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주소가 맞나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확인해 보니 주소는 정확했습니다. 그럼 왜 받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니 10년 전은 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시기였습니다. 집에 들르는 일이 거의 없었죠. 발신인이 누구죠? 김서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신지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영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말에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서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다는 말일까요? 급히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수간호사는 도윤의 사정을 듣고 당시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서진 환자 있었네요. 위암 말기로 6개월간 입원하셨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10년 전 자신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혹시 그때 보낸 편지 내용을 아실까요? 반송된 편지는 환자분이
다시 가져가셨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간병사가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 후 50대 간병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서진 환자분. 기억해요. 참 안쓰러운 분이었어요. 맨날 남편 걱정만 하시면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써서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간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서진은 편지에 채무 정리 서류와 각서, 그리고 어머니 간병비로 쓰라고 모아둔 돈의 송금증을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매일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으면 각막을 기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각막 기증이라는 말에 도윤은 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그 각막 기증이? 네, 두 분에게 기증되었어요. 한 분은 60대 남성분이었고 한 분은 잠시만요. 간병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하진이라는 분이었어요.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던 하진이 서진의 각막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말수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 우리 며느리, 착한 애였는데, 어머니조차 서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원망했던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어머니를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진을 기다리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진이 가방에서 점자지팡이를 꺼내어 접고 있는 것을 도윤이 목격한 것입니다. 하진 씨, 혹시 눈이 불편하셨나요? 라고 묻기도 전에 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궁금하셨죠? 저 시각장애인이에요. 2년 전까지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하진이 자신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준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진의 말을 들으며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각막 이식이라는 말에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각막을 기증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진이라는 분이에요. 병원에서 알려주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로해준 하진이 서진의 빛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들은 바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던 분이라고 해요.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2년 전 오해로 헤어진 일, 얼마 전 진실을 알게 된 일, 그리고 서진이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까지. 하진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서진 씨의 남편분을
매일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기증한 각막으로 당신이 다시 빛을 찾으신 거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신비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사랑이 하진을 통해 다시 도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했는지, 왜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는지,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 따뜻함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가 우리를 이어준 건가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하진이 도윤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서진 씨가 남기신 거라고 하더군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꽂아보니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도윤에게 읽지 않아도 괜찮아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12년 만에 듣는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많이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안녕. 이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겨두고 싶어서 녹음해. 서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사과할게. 당신 몰래 빚을 지고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신한테 말하면 자책할 게 뻔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늘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 내 선택이 당신을 무너뜨렸다면 용서받지 못해도 돼. 다만 어머니 곁은 끝까지 지켜줘.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이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는 내용, 도윤 앞으로 보낸 각서와 정리 서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가사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고향의 봄 같은 그런 노래를 어머니가 좋아하셨지. 가끔 불러드려. 마지막 부분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도윤아, 부디 다시 사랑해. 혼자서만 살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나는 괜찮으니까.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간의 오해, 그리고 서진의 마지막 사랑이 모두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방에서 나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서진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치매로 많은 것을 잊은 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USB를 들고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하진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서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사랑하라고 했어요. 혼자서만 살지 말라고. 하진은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가 옳은 말씀을 하셨네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하진이 자신에게 온 것도, 자신이 하진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도 모두 서진의 마지막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천천히요. 그날 아침 두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도윤은 어머니 말순을 모시고 시내 한 곳을 찾았습니다. 시립병원 로비에 새로 만들어진 기증자 추모의 벽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각막, 장기, 헌혈 등으로 다른 생명을 살린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중에서 김서진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 서진이 이름이 있어요. 말수는 흐릿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더니 손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진, 우리 서진이.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가는 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은 며느리를 정확히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착한 우리 며느리.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의 말에 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서진을 원망했던 자신과 달리 어머니는 줄곧 며느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이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정류장 벤치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김서진의 빛이 머무는 곳입니다라고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달아도 될까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부산이 품어줄 거예요. 서진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날부터 정류장 벤치는 조금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패를 보고 잠시 멈춰 서기도 했고 가끔은 꽃 한 송이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부부가 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각막을 기증하신 분인가요? 저희 아이가 각막 이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도윤은 그들에게 서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던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요.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부부가 떠나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명패가 달린 뒤로 정류장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진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도윤을 기다렸고 도윤도 어김없이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진의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1년이 지난 뒤 도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 임시 기사로서 노인 돌봄 이동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장보기, 복지관을 잇는 짧은 노선이었지만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스 좌석마다 사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타시는 할머니는 투석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목요일마다 타시는 할아버지는 치매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운전해요. 도윤의 답변에 승객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 안은 언제나 온화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진도 일주일에 2번씩 도시락 배달 봉사를 위해 도윤의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과 안부를 전하는 일이었죠.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하진이 도시락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제 어머니도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말순도 좋은 날에는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끔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과 하진이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도윤아, 하진이가 우리 며느리 닮았다. 어느 날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과 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도윤과 하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부케는 정류장 벤치의 명패 앞에 놓았습니다. 서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였습니다. 서진 씨, 고마워요. 우리를 이어주셔서요. 하진이 명패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꾸민 집에서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 하진, 그리고 말순. 12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내일도 버스 운전해야죠? 하진이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저도 도시락 배달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도 정류장에서 만날까요? 그럼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좋아. 가족이 함께 일하니까 좋구나.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서진의 사랑이 하진을 통해 다시 돌아왔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의 작은 명패처럼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과 하진은 어김없이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패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좋아해도 되겠습니까? 1년 전 도윤이 했던 그 말을 하진이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요. 천천히 가보죠.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의 명패가 금빛으로 반짝이며 오늘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남긴 작은 사랑들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져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